네, 이번 시간에는 마찰이 없는 비회전 유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찰이 없는 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비시드하다는 이야기죠. 즉 비스카시티가 0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 유체는 그런 유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유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마찰이 없는 유동이라는 이야기고요. 이 비스카시티가 0이라는 그런 아주 과격한 그런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정식이 됩니다. 이 방정식이 2차 미분 방정식인 이유가 바로 이 항에서 2차 미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뮤가 0이라면 이 2차 미분 방정식이 더 이상 2차 미분 방정식이 아닙니다. 요게 0이면 1차 미분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1차 미분 방정식은 2차 미분 방정식보다 아주 쉬운 방정식이에요. 그 2차 미분보다는 3차 미분 방정식이 훨씬 더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요 항이 없어지는 순간 방정식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항이 없는 방정식을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항이 있는 방정식은 나비스톡스 이케이션이죠. 그건 2, 3, 2분 방정식이고요. 노스릴 컨디션이 적용돼요. 요 항이 없다면 1, 3, 2분 방정식이 되고요. 슬립 컨디션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요 중에서 이제 좌변에 있는 MA를 나타내는 단위 부피당 MA를 나타내는 이 좌변에 있는 항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이 첫 번째 항이 로컬 엑셀레이션입니다. 로컬 엑셀레이션이고 이 두 번째 항이 뭐냐면은 바로 컨벡티브 엑셀레이션 항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이제 가속도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항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는 올러리한 관점에서 볼 때의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한 점에서의 고점에서의 속도가 변할 때 느끼게 되는 가속도가 바로 첫 번째 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뭐냐면 속도가 있고 그 방향으로 속도 그레디언트가 있을 때 느끼게 움직이면서 그 유체 덩어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가속도가 바로 두 번째 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벡티브 엑셀레이션은 다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이 절대치 V라고 표시된 건 속력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속력에 대한 어떤 그레디언트에다가 이 그 사이 그러니까 앞에 바로 앞에 나왔었죠. 요가 이 볼티시티 그렇죠. 볼티시티. 이 볼티시티와 속도의 외적을 취한 값으로 이 벡터 캘큘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컨벡티브 엑셀레이션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고요. 요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두 항도 좌우변에 똑같이 빼주게 되면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대가로 이 대가로 안에 있는 값이 대가로 안에 있는 값이 바로 요 방정식하고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근데 양변에 로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컨벡티브 엑셀레이션을 요렇게 이제 요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사실은 0인데요. 요 자체가 0인데 요 성분 중에서 R 방향, 유동 방향이죠. 유동 방향의 성분을 취하면 그 값도 물론 0이 되겠죠. 요 대괄호 안에 있는 값 자체가 0인데요. 이 R 방향의 성분만 취하면 DR 방향, 그러니까 유동이 진행하는 방향의 성분을 취하더라도 물론 0이 되겠죠. 물론 0이 됩니다. 물론 0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 항들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항이 뭐냐면 다 익숙한 항들이에요. 얘만 빼면 익숙한 항이죠.
로컬 엑셀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값이죠. 요건 가만히 보니까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항이에요. 이것도 아주 익숙한 항입니다. 거기에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붙어 있는 거죠. 그래비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로분의 델타 P 뭐 다 알고 있는 항. 잘 모르겠다 싶은 항이 유일하게 이 항입니다. 볼티시티에다가 벨라스티의 외적을 취하고 뭘까? 거기다가 다시 DR 방향의 성분을 취한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그러니까 DR과 내적까지 포함해 DR 방향의 성분까지 포함을 해서 이 값이 사실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0이기를 바래요. 0이기를 바랍니다. 요게 0이기를 바래요. 그럼 이게 항상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경우에 0이 되는지 요 값이 어떤 경우에 0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요게 0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먼저 제일 쉬운 거. 이 볼티시티가 0이 되면 되잖아요. 즉 비회전 유동이 되면 요게 그냥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회전 유동이 아니더라도 얘가 0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벨라스티가 0이 되면 또 0이 될 것 같아요. 뭐 DR은 0이 될 수 없으니까요. 0으로 가겠지만 0은 될 수 없으니까. DR 방향에 성분을 끄집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면 외적 자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V가 0인 경우는 그냥 우리가 2장에서 다루었던 유체 정육학인 경우죠. 그냥 유체가 가만히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시티가 0인 경우, 전체가 다 정지해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요 값이 0이 되겠죠. 그때는 이것도 0이 됩니다. 이 값도 0이 되고 이 값도 0이 돼요. 그래서 요 두 값만 이제 밸런스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장에서. 그리고 요게 0이 아니더라도 볼티시티가 0이면 즉 볼티시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 값. 그러니까 요 2분의 1 뺀 값들. 여기에 각속도 벡터에 2를 곱해준 값. 그게 말하자면 커를 취한 값이 볼티시티 와도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0이 되면 당연히 요 값이 0이 되겠죠. 좋아. 비회전 유동은 일단 합격. 요건 우리가 이미 써먹었죠. 요게 0인 경우는 이게 다 0이 되고 요 두 항만 밸런스를 이루는 유체 정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요. 비회전 유동인 경우에는 요게 이제 0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요거부터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볼티시티하고 이 벨라스티하고 외적을 취하면 이 둘 다 벡터라는 거 물론 알고 계시죠? 이 두 벡터의 외적을 취하게 되면 이 두 벡터와 다 수직을 이루게 돼요. 다 수직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벡터하고 그러니까 요 두 벡터와 수직을 이루는 벡터겠죠.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전체 벡터하고 DR이 수직이라면 내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수직을 이루게 되면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그게 참 이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속도 벡터하고 이 DR 벡터는 거의 평행을 이루는 건 여기 4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수직을 이루는 거예요. 수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요건 이제 유선을 따라서 along the streamline일 때는 요 dr이 V와 평행을 이루게 되고 또 평행을 이루게 되면 유선을 따라가는 거죠. 유선을 따라가게 되면 dr하고 내적값이 0이 되겠죠. 요 경우를 제외하고 이게 수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합격점을 받는 건 요 세 개예요, 사실은. 비회전 유동이라면 along the stream이라는 이런 조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그냥 요게 0이 돼요. 그렇죠. 이 볼티시티가 0이면 요게 0이면 along the stream이라는 필요 없어요. 요 자체가 그냥 0인데 요 dr하고 내적 취할 필요도 없이 그냥 0이죠. 근데 비회전 유동이 아니라면 볼티시티가 0이 아니라면 속도하고 dr이 평행을 이루는 즉 유선을 따라갈 때는 요 값이 0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유선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요 값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요건 이미 뭐 1번인 경우에는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그럼 요 2번, 4번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4번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이 비회전 유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문 경우고요. 비회전 유동이 아니더라도 유선을 따라가는 경우에는 요게 0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dr 벡터가 각각 전부 이제 내적을 취해줘야 되겠죠. 내적을 취해주게 되면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되고 네 번째 항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미분 형식의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그레디언트 이런 스칼라 양들은 전부 미분양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두 개가 미분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비티와 dr 사이의 내적 값은 결국은 이건 중력 방향으로밖에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G 곱하기 DZ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뭐 첫 번째 항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냅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 중에서도 미분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걸 이제 1번하고 2번 사이에 적분을 해주게 돼요. 그러니까 요 dr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요. 1번하고 유선을 따라서 왜 유선을 따라서인지는 아시죠? 요 dr이 지금 유선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유선을. 그렇죠. 요 4번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이 dr이 유선이에요. 그죠? 유선입니다. 유선을 따라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요 DS라고 표현된 건 이제 유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1번에서 DR이라고 적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V 방향하고 DR 방향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번에서 2번까지 적분해주고 로분의 BP도 1에서 2까지 적분해주고 뭐 운동 에너지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는 뭐 그대로 적분이 되겠죠. 이렇게 적분이 됩니다. 뭐 여기 속력을 표시를 해주면 더 완벽하겠네요. 속력을 표시해 줍시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다시 이렇게 요 값은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까지 Z의 델타 G만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요 방정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미분 형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분을 한번 해줬을 뿐이죠. 그래서 요 방정식이 바로 비정상 유동에 대한, 즉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변하는 그 비정상 유동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마찰이 없다는 말은 계속 따라다니, 이것도 마찰이 없는 경우예요. 마찰이 없는 경우에 미분 형식의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찰이 없는 거. 왜 마찰이 없다는 말이 계속 따라다닐까요? 마찰이 없다는 말은 벌써 여기서 했거든요.
마찰이 없다는 전제 조건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안 그랬으면 요 항이 계속 살아남아서 이자 방정식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요 값이 0이라는 이야기를 애시당초부터 했기 때문에 이 마찰이 없는 경우라는 걸 계속 단수 조항이 붙어 있는 거죠. 요건 왜 그냥 적분 형태로 뒀을까요? 이 로하고 P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프레셔가 커지면 로는 어떻게 돼요? 프레셔가 커지면 로가 커집니다. 밀도가 커져요. 특히 기체인 경우에는 그게 더 심하죠. 더 심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적분 형식으로 이제 둘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 자, 근데 비압축성 정상유동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비압축성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로가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콘스탄트하다는 이야기. 콘스탄트. 그래서 로분의 P2-P1이 됩니다. 정상유동이라고 그러면 어떤 값이 0이 돼요?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아주 방정식이 간단해집니다. 아주 간단해지죠. 그래서 이 값은 이제 로분의 P2-P1이 돼요. 그래서 아래 첨자가 1인 애들은 1인 애들끼리 모으고 2인 애들은 2인 애들끼리 모으면 우변은 아래 첨자가 1인 애들끼리 모으고요. 좌변은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압축성 정상. 이게 없어지고 얘가 로분의 P가 됐을 때 그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P2 더하기 2분의 1 V2의 제곱 더하기 G2는 우변은 어떻게 돼? P1 더하기 2분의 1 V1의 제곱 더하기 G 곱하기 Z1이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이 특정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임의의 점, 유선을 따라 쓰죠, 물론. 유선을 따른 임의의 점 1번, 2번 사이에서 적분을 하면 P 더하기 2분의 1 V제곱 더하기 G 곱하기 Z의 값이 어느 포인트든지 다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1번, 2번을 어디 특정 지어서 우리가 두 포인트를 잡은 게 아니거든요. 어느 포인트를 잡든지 간에 다 똑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비압축성 비압축성 정상 유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단위 질량당 압력 에너지,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일정해진다는 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수 조항들이 조금씩 빠지면 그러니까 비압축성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면 그냥 비정상 유동인 경우에는 요게 그냥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 그리고 한번 적분도 하지 않은 상태. 이게 원래 상태죠. 요 상태라면 요게 이제 미분 형태의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요 방정식하고 요 방정식은 똑같은 방정식이에요. 다른 단수 조건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냥 along the streamline이라는 단수 조항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요 베르누이 방정식은 완전히 달라졌죠. 비압축성이라는 조건도 들어갔고요. 마찰이 없다는 조건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마찰이 없고 비압축성이고 스테디 상태고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압력 에너지, 단위 질량당 압력 에너지,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 단위 질량당 위치 에너지의 합이 항상 일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이건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물론 금방 말씀드린 마찰이 없고 비압축성이고 정상 상태라는 거 말고 그 전에 조건이 하나 있었죠. 유선을 따라. 그래야만 DR하고 V가 병행이 되고 이 볼티시티와 벨라스티의 크로스 외적을 구하면 벨라스티의 수직이란 거 알고 계시죠? 요 전체는 볼티시티에도 수직이고 벨라스티에도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DR이 만약에 V 벡터와 평행을 같은 방향을 나타내게 된다면 요 DR하고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전체 벡터는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dr하고 along the streamline이라면 dr하고 v 벡터가 평행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선을 따르고 마찰이 없고 비합축성이고 정상 상태라면 요 값이 항상 일정하게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일정하게 돼. 자, 근데 처음에 단수 조항이 유선을 따랐잖아요. 물론 마찰이 없다는 건 그 앞에 단수 조항이 있긴 했지만요. 마찰이 없고 유선을 따른다는 단수 조항이 있었으니까 유선이 다르면 당연히 이 콘스탄트 값은 다른 콘스탄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콘스탄트가 아니에요. 다른 콘스탄트를 가지게 됩니다. 이건 뭐 회전이든 비회전 유동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선을 따라서는 마찰이 없다면 유선을 따른 마찰이 없고 비합축성이고 적상 상태라면 유선을 따라서 이 같은 콘스탄트를 가지게 된다. 즉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비회전 유동이라면 어떨까요? 이건 지금 회전 유동이든 비회전 유동이든지 상관없이 유선을 따라서 이게 콘스탄트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비회전 유동이라면, 즉 볼티시티가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볼티시티가 0이라면. 볼티시티가 0이라면 유선을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유선을 따라가면 당연히 이제 얘하고 얘가 내적이 0이 돼서 요 값을 빼고 우리가 이야기한 요 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볼티시티가 0이라면, 즉 비회전 유동이라면 유선을 따라갈 필요도 없이 요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요 값 자체가 0이 되니까. 요 방정식이 성립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비회전 유동이라면. 그래서 비회전 유동이라면 유선을 따라가면서 같은 콘스탄트를 갖는 게 아니고요. 모든 유동자에서 전부 똑같은 콘스탄트를 가지게 돼요. 비회전 유동이라면. 근데 회전 유동이라면 유선을 따라가면서만 같은 콘스탄트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개념이 뭐냐면 이 속도 포텐셜입니다. 속도 포텐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회전 유동이라면 저 벨라시티의 커를 취했을 때 이게 이제 볼티시티죠. 볼티시티가 0이 된다면 이 벨라시티는 어떤 스칼라 양의 그레디언트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건 이제 벡터의 정의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를 취한 값을 커를 취하면 0이 돼요. 커를 취한 벡터를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이 돼요. 다이버전스를 취한 스칼라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0이 됩니다. 우리 벡터 캘큘러스에서 배우셨죠? GCD 그레디언트를 커를 취하면 0, 커를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0, 다이버전스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0. 그러니까 이 V 벡터를 커를 취했을 때 0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벨라시티가 어떤 스칼라의 그레디언트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레디언트로 주어진다는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은 요 커를 취했을 때 0이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벨라시티를 어떤 속도 포텐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도 포텐셜 파이라는 스칼라의 그레디언트 값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이야기. 이렇게 파이를 디파인 하겠다는 이야기. 즉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가 u가 되도록,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가 v가 되도록, 라운드 z분의 라운드 파이가 w가 되도록 파이를 디파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UVW를 디파인 하는 게 아니에요. UVW는 이미 있어요. 이 속도 벡터의 방향 성분들이에요. 여기서부터 뭘 디파인 하겠다고 하는 거냐면은 파이를 디파인 하겠다는 거예요. 파이를 디파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의 그레디언트, 속도 포텐셜의 그레디언트가 벨라시티 벡터가 되도록 파이를 정의하겠다는 이야기. 자, 요렇게 이제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이 첫 번째 항, 요 항에 이 V 벡터 대신에 요렇게 그레디언트 파이로 적을 수 있다는 이야기.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냥 요 값을 요렇게 대입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대입을 했죠. 그래서 요 항은 그러니까 이 속도 하나 더, 여기 또 속도가 있었죠. 요 속도 대신에도 그레디언트 파이를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대입을 하면 요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네요. 요렇게 이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적분한 상태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적분한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해서 여기 dr 요게 없어지게 되고, 요것도 이제 적분한 상태가 되죠. 요렇게 적분한, 요게 아니죠. 요거 이제 요거의 적분한 상태가 요렇게 되고요. 요거의 적분한 상태가 요렇게 되고, 얘의 적분한 상태가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속도하고 벨라시티의 포텐셜하고 요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아까 이 유동함수를 표현을 할 때도 이 속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선을 나타내는 이 유동함수를 나타낼 때도 U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 사이, 그리고 V는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 사이라고 그렇게 V 사이를 정의할 때 사용을 했잖아요. 여기서는 다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를 U가 되도록,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가 V가 되도록 파이를 또 디파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이 푸사이 아이소 푸사이 라인하고 아이소 벨라시티 포텐셜 라인은 서로 직교할 수밖에 없어요. 직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직교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푸사이 값은 만약에 비회전 유동이라면 이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되돌아가 볼게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 그렇죠. 만약에 컬이 0이라면, 얘가 0이라면, 컬이 0이라면 벨라시티의 컬을 취해보면 이렇게 벨라시티 포텐셜이 아니라 이 부사이에 라플라시안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라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형성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되는 거잖아요. 얘를 y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좌변을 더해주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 더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식이잖아요. 근데 우변에는 뭐가 돼요? 라플라스, 파이에 대한 라플라시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이 0이니까 이 파이에 대해서도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푸사이에 대해서도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게 되고 라플라시안 푸사이가 0이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라플라시안 파이도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푸사이나 파이나 둘 다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이 두 값의 라플라시안을 취하면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파이가 일정한 선을 우리가 구해보면, 즉 d파이가 0인 선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d 푸사이가 0인 선은 유선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유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d파이는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 이 파이가 x와 y의 펑션으로 독립변수가 x와 y이기 때문에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에다가 dx를 곱해주는 게 x 방향에 대한 컨트리뷰션이에요. 그리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부 사이에 dy를 곱해주면 결국 이것도 d파이의 차원을 갖게 되죠. 이건 y축에 대한 d파이의 컨트리뷰션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d파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값이 0이라는 이야기. d파이가 0이라는 이야기. 파이가 일정한 선이라는 거. 근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u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v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적으면 u 곱하기 dx 더하기 v 곱하기 dy가 됩니다. 요게 u고 요게 v란 이야기예요. 요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dx분의 dy를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즉 기울기를 구해보겠다는 거예요. 기울기를. 어떤 경우에 대한 기울기예요? d파이가 0이 될 때의 기울기. d파이가 0이 되는 선에 대한 기울기를 구해보겠다는 이야기. dx분의 dy니까 기울기잖아요. 그 선의 기울기잖아요. 파이가 일정할 때, 즉 d파이가 0이 될 때 x와 y 사이의 기울기, 순간 기울기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값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dx분의 dy 여기서 구할 수 있죠. 양변에 dx분의 1을 곱해주고 양변에 v분의 1을 곱해준 다음에 양변에 v분의 u를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v분의 u를 양변에 더해주게 되면 바로 이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u 곱하기 dx, v 곱하기 dy가 더해주면 0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u분의 v가 원래 뭐였어요? u분의 v가 원래 이 유선의 기울기였잖아요. 유선의 기울기였어요. 그러니까 v분의 u는 뭐냐면 유선 기울기의 역수란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 유선인 경우에, 즉 푸사이가 일정할 경우에 그 기울기는 u분의 v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파이가 컨스탄트 할 때, 즉 파이가 일정한 선은 그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v분의 u라는 이야기. v분의 u, 여기 요 분모에 뭘 쓸 수 있냐면 u분의 v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요 값에다 요 기울기에다가 이 푸사이가 컨스탄트한 유선의 기울기인 u분의 v를 곱해주게 되면 파이가 일정한 선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v분의 u에다가 유선의 기울기인 u분의 v를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파이가 일정한 선하고 푸사이가 일정한 선은 서로 직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직교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뭐 4.9절까지 이제 재밌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뭘 살펴보려고 그러냐면은 이그젝트 솔루션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원래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은 이그젝트 솔루션이 없거든요. 나비에스톡스 이케이션은 이그젝트 솔루션을 일반적인 이그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할 수 없고요.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그젝 솔루션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수한 경우. 그래서 그 특수한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바로 아래판은 고정되어 있고 위판은 캐피탈 V라는 속도로 콘스탄트한 벨로시티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유체는 무한한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위판에 붙어 있는 유체는 캐피탈 V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요. 아래판에 붙어 있는 유체는 제로라는 속도로 정지해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이 직선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 답이 벌써 주어져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0에서부터 캐피탈 V까지 속도 분포를 이제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속도 분포를 이제 구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그젝 솔루션을 이제 구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은 위판하고 아래판이 대단히 넓고 그리고 대단히 길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추가적으로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U는 0이 아니지만 이 Y 방향의 속도, 그러니까 이 양쪽 벽에서의 수직 방향 속도나 아니면은 이 지면을 뚫고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속도 성분은 없다고 봅니다. 뭐 있어도 큰 문제는 안 돼. 콘스탄트한 W가 콘스탄트한 속도가 있다면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아무튼 0이라고 우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동이 이제 흘러감에 있어서 압력 구배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최적력은 무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이 유동장의 이그젝 솔루션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4.10절에서는 몇 가지 어, 몇 가지 좀 특수한 경우에 대한 이그젝 솔루션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제일 쉬운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요 유동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요 유동장에 대한 continuity equation, 즉 질량 보존식을 먼저 살펴보면 아주 당연하게도 V가 0이고 W가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요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저절로 0이 됩니다. 0이 되고요. 이 첫 번째 항만 0이 아닌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항만.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뭐였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였어요. U였어요. 이 전제 조건 자체가 Z 방향에 대한 변화는 없거든요. 일단 그쪽 방향으로 아주 넓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Y 방향으로 속도 변화는 모르겠지만 일단 X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X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U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U하고 여기서 U하고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단위 길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만큼 속도 차이가 날 거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길이만 떨어져 있는 거리만 이제 곱해주면은 이 델타 U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그랬냐면은 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U는 X에 대한 펑션은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X가 바뀜에 따라서 U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좌표가 바뀜에 따라서 바뀌느냐 하면은 Y가 바뀔 때만 U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Z는 이 화면을 뚫고 지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뀌지 않아요. 오로지 Y에 대해서만 이 면에 이 두 평판의 수직인 방향에 대해서만 속도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U는
y만의 펑션으로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질량 보존식, 운동량 보존식이에요. 이게 운동량 보존식이었죠. 자, 일단 이 운동량 보존식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력 없다고 그랬죠. 중력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압력 구배 없다고 그랬어요. 최저력 무시하니까 요거 제로. 요항이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압력 구배 없다고 그랬어요. 요게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V는 0이죠. 라운드 U, 라운드 Y는 0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U는 Y의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0이 안 돼, 뭐 0이 될 수도 있지만 0이 일반적으로는 0이 아니죠. 그렇지만 V가 0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0이. 요 첫 번째 U는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얘는 0이 아니죠. Y에 대한 펑션으로 주어져 있고 요 그림을 보더라도 0이 될 리가 없죠. 얘는 0이 아니에요. 근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0인데요. 왜 0일까요? 금방 이야기했죠. 요게 0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는 0이라고 이야기. V하고 W가 0이니까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두 값이 0이면 얘가 0이 될 수밖에. 뭐 얘만 0이라면은 얘하고 밸런스를 이룬다고 하지만 얘 둘 다 0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요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항이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0이 아니지만 얘가 0이라서 0이 되는 거예요. 얘는 0이 아니지만 얘가 0이라서 0이 되는 거예요. 중력하고 압력 구배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두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을 보세요. 이 값은 다른 게 아니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를 한 번 더 X에 관해서 미분해 준 값이에요. 근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U를 이미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걸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준다고 해서 X가 아닌 값이 될 리가 없죠. 0이 아닌 값이 될 리가 없죠. 0은 미분해도 0입니다. 그래서 요 값이 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요건 0 아니죠.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0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가 일단 0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U가 Y의 펑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요 값은 일반적으로는 0이 아닙니다. 근데 0이죠. 0이죠. 왜? 이 나비에스-스톡스 방정식, 2차원 나비에스-스톡스, Z 방향의 미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2차원입니다. XY 평면에서의 값이에요. 이 2차원 나비에스-스톡스 방정식에서 모든 항들이 다 0이고 이 항만 0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항만 0이 아닐 수가 있나요? 모든 항들이 다 0이면 이 항도 0이 돼야 됩니다. 한 항이 살아남으면 요 항하고 요 항이 밸런스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항들이 다 제로예요. 오로지 이 항만 0인지 0이 아닌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0이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0인지 0이 아닌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다른 값들이 전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u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자, 2차 미분에서 0이 되는 건 어떤 곡선인가요? 직선밖에 없어요. u가 y에 대해서 선형으로 표시될 때 C1y 더하기 C2로 표시될 때만 2차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U는 C1이 얼마인지 C2가 얼마인지 일단은 모르겠지만 C1y 더하기 C2라는 값으로 우리가 미분방정식의 exact 솔루션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그럼 C1하고 C2는 어디서 구해요? 못 구해요?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값이 있어요. 요 두 포인트에서는 값이 얼마인지 제가 미리 이야기를 또 했었고 여러분들이 봐도 알 수 있어요. y가 마이너스 h일 때는 유체 덩어리의 속도가 무엇의 속도와 같아야 되냐면은 픽스드 월의 속도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속도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y가 플러스 h일 때는 u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캐피탈 V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그 두 바운더리 컨디션을 사용하면 플러스 h일 때는 u가 캐피탈 V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h일 때는 u가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요 두 점에서도 요 식이 만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두 포인트에서는 y가 마이너스 h일 때 u가 얼마인지를 알고 y가 플러스 h일 때 u가 얼마인지를 안다는 이야기. 그래서 C1, C2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식으로부터 C1, C2를 구해보면 C1은 2H분의 V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요. C2는 2분의 V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이제 이 구한 미분방정식의 이그젝 솔루션에 대입을 하게 되면 U는 2H분의 Vy 더하기 2분의 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든 항들이 전부 속도의 차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좌변에 있는 건 물론 속도죠. 우변의 마지막 값 물론 속도죠. 2분의 1은 차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벨라시티 V만 차원을 갖고 있어요. 그 속도의 차원은 역시 속도의 차원을 갖고 있죠. 요 항도 마찬가지예요. H하고 Y는 같은 길이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요 항에서도 남는 건 속도의 차원입니다. 즉 길이 나누기 시간의 차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언제든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를 만들어내면 이게 차원이 같은지는 우선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체크를 하더라도 차원이 같은지는 먼저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유동장 아래판은 고정되어 있고 위판은 캐피탈 V라는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이 스테디 플로우에 대한 이그젝 솔루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U는 2H분의 Vy 더하기 2분의 V로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한 유동이죠. 자, 이 유동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비회전 유동이라고 직관적으로 아마 다들 대답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근데 비회전 유동이 되기 위해서는 볼티시티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 볼티시티를 구해보면 0이 되지 않습니다. 이 유동은 비회전 유동이 아니에요. 회전 유동입니다. 그래서 이 유동에서는 이 스트림라인이 이 평판과 같은 라인을 이루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평행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고 그 선상을 따라서는 같은 콘스탄트를 가진 베르노이 방정식이 성립을 하지만 다른 선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콘스탄트를 가지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도 위쪽이 높고요. 운동 에너지도 위쪽이 높아요. 그래서 전체에 걸쳐서 콘스탄트를 가지게 되는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콘스탄트를 갖게 되는 비회전 유동은 아니에요. 볼티시티 0 아닙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유선을 따라서만 에너지가 갖게 되지 모든 유동장에 걸쳐서 다 갖게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회전 유동이 뭔지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다시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동들에 대한 이그젝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